자, 등기 절차 총론 한번 가보죠. 자, 들어가기 전에 그 조문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3쪽 펴보세요. 조문집. 지금은 아직 암기하지 마시고요. 강의한 부분을 체크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심심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1차 위주로 공부하고 2차는 이제 심심할 때 읽어봅니다. 강의하는 건 절대 읽어보지 마시고요. 시간 없어요. 자, 그 22조가부터 갑니다. 신청주의. 찾았어요? 제22조 제1항. 제1항은 이제 조문 자체로 잘 출제하는 지문입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 자, 촉탁이라는 것은 국가기관까지 기관과 기관 사이에 위촉에서 부탁한다는 겁니다. 부탁하는 등기가 촉탁입니다. 촉탁에 따라서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직권 등기와 명령 등기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등기 절차 개시는 네 가지죠. 신청이 원칙이고 촉탁, 직권, 명령 등기고 네 가지입니다. 그 1항을 잘 기억해요.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촉탁에 따라 한다. 이게 이제 원칙, 요 지문을 많이 출제해요. 그 다음 제2항도 촉탁도 일종의 신청하고 같은 거야. 국가기관이 부탁해서 등기하니까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는 주로 나간다.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촉탁 등기는 신청하고 비슷하니까 신청 등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지만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죠. 그죠? 지금은 등기 신청 정보를 제공해야죠. 촉탁할 때도 촉탁서를 제출해야 돼. 촉탁서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은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항상 법원에 갈 때는 돈 내야 됩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23조 읽어 나가야 됩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인 단독신청이 나와요. 자, 제1항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칙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등기는 원칙적으로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 개념, 등기 의무자 개념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제2항부터 7항까지 묶으세요. 제1항과 7항까지 묶어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이거는 암기가 돼야 돼요. 예외적 단독 신청입니다. 지금 여기로 나간다. 2항.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자, 보존 등기는 신청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건물은 누가 하죠? 신축자. 토지는 매립한 사람이죠. 단독 신청이죠.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에다가 말소 등기도 등기 명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그 점을 기억해야 돼.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인이 될 사람이 단독 신청하고, 보존 등기의 말소 신청은 현재 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다음 사망, 상속. 법인의 합병, 사람이 죽는 거면 상속이고요. 법인이 죽으면 합병이죠.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성계에 따른 등기는 포괄성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상속, 합병과 같은 포괄성계는 단독 신청입니다. 자, 사항에서 판결 앞에다 이행을 넣으세요. 무슨 판결이요?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입니다. 자,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반드시 판결로 등기하면 이긴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진 놈은 등기 신청 못합니다. 졌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잘못하고 빌고 있지 무슨 등기하러 나와.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 옆에 적으세요. 패소한 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다. 자주 나옵니다. 자, 판결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독 신청은 이행 판결.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이라 그래. 이행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권리자나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 5항하고 6항은요, 권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이야. 5항.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6항에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는 표시를 바꾸는 거니까 단독 신청합니다. 권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다음 제7항 여기 이제 바뀌었죠. 옛날에는 신탁 등기도 공동 신청이었는데 여기 2013년도에 단독으로 바뀌었어요. 자, 신탁 재산에 속한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자, 신탁을 받은 사람을 수탁자라 그래.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합니다. 단독 신청하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을 하고, 자, 이제 교재 와보죠. 교재 와가지고 시험 나올 만한 것만 훑어나갑니다. 자, 우리가 등기가 12문제란 말이에요. 12문제에서 한 10문제 정도 맞추면 됩니다. 너무 많이 맞으라 그러지 마세요. 12문제 다 맞추려면요, 이거 책 다 봐도 12문제 다 못 맞춰요. 그럼 다 맞추려고 그러면 8문제도 못 맞추고. 여러분들이 등기부 나중에 보면 그래요. 다 학원에 가면 다른 포기해버리고 그냥 등기를 포기. 수학하고 똑같아요. 포기가 내가 민법을 해가지고 3문제는 맞추고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게. 절차만 조금 알면 쉬워요, 사실은. 그걸 다 깡그리 애우려고 얼마나 많아. 왼쪽 204페이지 보세요. 그 204쪽 그 제 강의했어, 안 했어요? 이걸 또 애워야 돼. 이거는 100년 가다 안 나옵니다. 이런 걸 보고 앉아서, 혼자서 이제. 그 책이 왜 두껍냐? 책이 얇으면요, 책이 안 팔려요. 그 책 두껍게 하는 거야, 시험 떨어지라고. 자, 이제 하나씩 가보죠. 자, 제1절 등기 절차 개시는 1. 신청주의 가로 열고 원칙이라고 적으세요. 무슨 주의가 원칙이죠?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자, 1번에서 이제 신청주의 내용은 동그라미 2번에 이제 방문 신청이죠. 방문 신청 가보자. 등기소에 가가지고 이제 신청할 방문 신청이라고 그래. 자, 첫째 줄 긋죠.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주의. 등기는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죠. 23조입니다. 그리고 출석 신청입니다. 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인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 신청은 출석 신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면 신청이죠. 등기 신청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봤죠, 그죠? 등기 신청서 지금은 정보로 바뀌죠. 신청 정보하고 첨부 서면,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요 세 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입니다. 공동 신청, 출석 신청, 서면 신청입니다. 그 다음 3번에 전자 신청은 컴퓨터로 우리 신청하는 거 있죠, 그죠? 그게 전자 신청이라고 그래요. 자, 동그라미 기억. 당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자, 인터넷, 컴퓨터, 전산 정보 출입, 즉 인터넷의 등기 신청을 인정합니다. 이때 전자 신청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변호사나 법무사만 해당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행에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돈 보낼 때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거기서 사용자 등록하죠? 똑같아요.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사용자 등록. 자, 그럼 기억만 기억하고요. 자, 갑니다. 맨 밑에 2번 임의 신청인데, 자, 줄긋습니다.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서 합니다. 원칙은 신청 또는 광고 촉탁입니다. 자, 다음 장 가죠. 꼭 가로 열고 2번에 이제 관공서 촉탁 한번 갑니다. 촉탁. 자, 1의는 동그라미 1번에 등기 절차는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도 개시가 됩니다. 자, 2번 조심하고 촉탁 등기는요, 신청하고 거의 비슷해요. 고로 줄긋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 등기는 원칙적으로 뭘 준용한다 그랬죠? 신청 등기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촉탁도 신청의 일종이에요. 관공서가 신청하는 걸 촉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 등기 규정을 준용하게 됩니다. 그럼 촉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2번의 범위에서 동그라미 기억 정리합니다.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광고 동그라미죠. 원칙적으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자, 오른쪽에 그 3번의 종류는 슬쩍 체크는 좀 해놓습니다.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가끔 출제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암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뒤를 배우다 보면 이게 자연히 암기돼 있어, 나중에 보면.
자, 보죠. 첫째, 실체법상의 실체법 그러면 민법이죠. 민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해 보면 국공유 부동산 처분 등기는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팔아요. 잡종재산 팝니다. 팔면 몇 원이 되죠? 그럴 때는 권리관계 주체로 촉탁합니다. 다음 2번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때는 관공서가 매수인이 됐죠? 등기 촉탁합니다. 3번 관공서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멸 등기도 촉탁 등기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는 이제 권리관계 주체가 아니고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아니고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 촉탁하는 경우 대개 법원이 많죠. 자, 1. 체납처분 압류. 요거는 자 집행법원에서 촉탁 등기죠. 체납처분이니까 아니죠. 관공서가 아니죠. 세무서죠. 세무서가 촉탁합니다. 체납처분이니까. 공매처분이란 권리 이전 등기 촉탁. 3번 기억하고 처분 제한 등기 집행법원의 촉탁이죠. 아까 4개 했죠. 압류, 감류, 가처분. 자, 그 다음에 경매 등기는 집행법원이 촉탁합니다. 우리 전문에 배웠죠, 그죠? 직권 보존 등기 하는 것들이죠. 다음 4번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경이나 자 경정 등기도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분 제한 등기는 조금 전에 했고요. 다음 5번 자주 나오죠. 등기된 토지가 하천 부지가 아니라 이제 하천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돼요? 자, 바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등기된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 말소 등기입니다. 하천이 바다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다. 말소 촉탁입니다. 다음 5번 임차권 등기명에 의한 임차권 등기 조심해야 됩니다. 명령이라는 글자가 나오지만 명령 등기가 아니라 촉탁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대표적인 촉탁 등기입니다. 다음 7번에 국유 부동산의 관리청의 명칭이 바뀌었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촉탁입니다. 8번에 관공서가 사업 시행자, 옛날에는 기업자라 그랬죠. 사업 시행자 이퀄 기업자인 경우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관공서가 촉탁합니다. 이게 작년에 촉탁 등기 한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내용에서 1. 우편에 의한 등기 촉탁이 가능합니다. 관공서가 등기 촉탁하는 경우는 우편으로 등기 촉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 촉탁은 우편으로 촉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서 관공서도 촉탁하지 않고요. 공동 신청 등기 가능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된 경우 등기 촉탁할 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나간다. 촉탁에 의하지 않고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관공서가 땅 샀다. 그러면 매도인과 관공서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촉탁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밑에 첨부소멸하고는 상관이 없고 시험하고요. 다음 장 가죠. 자, 그 확인학습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답은 너무 쉬웠죠. 자, 우편으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문제였어요. 자,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옳은 것. 1번 관공서가 촉탁서, 촉탁 정보가 되겠죠. 이제는 촉탁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은 자, 촉탁할 때는 등기소에 안 가도 되죠. 우편으로 하면 된다 그랬죠. 등기 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할 수가 있다. 뭐 너무 쉬운 거잖아요. 답 1번 나왔죠. 1번이 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오른쪽에 이 신청주의의 예외 1번에서 직권 등기를 줄고 오세요. 직권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 등기. 그 밑에 내용 나오죠. 그거는 좀 표시를 해놓고요. 가끔 출제하니까 좀 읽어봐야 돼요. 직권 등기면. 그 보존 등기는 우리가 했죠, 그죠? 자, 보존 등기 두 가지가 있죠. 1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가 촉탁되면 직권으로 뭐부터 먼저 해야 되죠? 보존 등기를 먼저 해야죠. 처분 제한 등기 뭐였죠?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등기가 촉탁됐는데 등기부가 없단 말이야. 그럼 등기부를 먼저 만들기 위해서 표제부하고 갑구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두 번째, 미등기 주택에다 상가도 같이 갑니다. 미등기 주택이나 미등기 상가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등기가 들어오면 아직 미등기 상태니까 직권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임차권 등기하죠. 요거는 보존 등기하는데 배웠고. 자, 그 다음에 변경 등기에서는 그 동그라미 1번을 자주 냅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됐어요. 근데 리가 동으로 바뀌었다. 그럼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권 등기입니다. 지역권 등기. 자, 성역지에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표시 등기는 직권으로 해야죠. 직권. 그래, 말소 등기에 직권을 하는 게 많아요. 차후에 또 등기가 있고, 특히, 자, 5번입니다. 5번. 무슨 위반이죠? 관할 위반 등기. 관할 위반에 등기 말소는 직권 말소해야죠. 29조 제1호. 그 다음 6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말소죠. 29조 2호죠. 자, 그 정도 일단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마지막 그 2번을 4번으로 가서 4. 명령 등기입니다. 자, 등기 절차 개시 방법이 크게 4가지인데 첫째 뭐가 원칙이죠? 신청이 원칙이고, 두 번째 촉탁은 신청을 준용합니다. 세 번째 직권 등기했죠. 지금 나오는 게 명령 등기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과서들 하지 말고. 자, 명령 등기. 자, 명령 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어디다 한다고? 관할 지방법원에 합니다. 신청 서면 서류는 어디에 제출해야 돼?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랬죠. 자, 법원은 요겁니다. 법원은 등기관의 각하 결정에 대해 이유가 있는 것, 이유가 있는 것을 인정된 때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각하된 등기 신청을 실행하거나 실행된 등기를 말소합니다. 명령 등기죠. 그 다음 2번 또 관할 지방법원은 무조건 이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만 명령 등기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해라,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 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1번에 이의 신청, 2번에 이의 신청.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 명령이나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 명령입니다. 그렇게 2개밖에 없어요. 봅니다. 박스가 나오죠, 그죠? 등기 절차 개시방법 4가지. 1. 당사자의 신청. 2. 관공서 촉탁. 3. 등기관의 직권. 4. 법원의 명령 등기. 그렇게 등기가 됩니다. 자, 밑에 2절로 내려오죠. 등기 신청하러 갑니다, 이제. 자, 등기 신청은,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단독 신청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공동 신청이 원칙이죠. 대표적인 게 이제 매매로 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관할 등기소. 관할은 사람 소재지가 아니라 무슨 소재지죠?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공동 신청하죠. 그러면 사인이 국가기관에 신청하는 거죠. 공권이죠. 공권. 공법상 권리입니다. 등기 신청도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표시니까. 자, 1. 등기 신청의 의의. 등기 신청이란 국가기관의 등기소에 관하여 등기소 앞에 관할을 넣기가 항상 관할 등기소에 대하여 일정 내용의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줄거세요. 의사 표시입니다. 등기 신청행위도 법률행위입니다. 공법상 의사 표시입니다. 의사 표시니까 반드시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14, 15세 이상이 넘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능력. 그러면 2번에 등기 신청행위의 유효권에서 자 동그라미 1번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 신청 능력 즉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하며 2. 진정한 신청해야 되고 3. 일정한 방식을 구비하죠. 서면 신청입니다. 자 1번에 등기 신청 능력 이것도 가끔 한 3, 4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단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1.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줄 신청인의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약 몇 세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14, 15세. 여러분 그냥 5세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능력은 자 민법 시간에 나오지만 능력은 세 가지가 있잖아요. 권리 능력.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를 치러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자, 권리 능력인 사람, 권리 능력자 누구죠? 자연인하고 법인입니다. 법인은 무슨 법인이 있죠?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입니다. 법인이 아닌 사람은 비법인 사단 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 등기법은 비법인 사단 재단도 자, 등기 능력은 있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사 능력이죠. 의사 능력은 자, 이해 능력이죠.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만한 능력입니다. 지금 이거는 한 살이죠. 응애하고 출생합니다. 약 15세 이상. 이거는 그냥 약이라고 하는 이유가 민법에 규정은 없어요. 몇 살 이상이 의사 능력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 판례가 이제 자, 이때는 정신 능력을 하면 꼭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50인데도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꼭 나이로 따지는 게 정신 능력이 약 한 고등학생 정도, 중 2, 3 정도만 되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요거는 명문 규정이 없고 학설이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명문 규정이 있죠. 그 다음 행위 능력. 행위 능력은 뭐죠? 단독으로 법률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제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제한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입니다. 이거는 민법 시간에는 동의 안 받으면 취소하는 걸 배우죠. 자, 이걸 보러 간다. 등기 신청은 의사 표시니까 일단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럼 의사 능력이 없는 5살짜리가 등기 신청했다. 이는 무효가 아닙니다. 이거는 각하사유입니다. 5살짜리 하더라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이거는 제2호 위반이 아니잖아. 관할 위반이 아니고 등기할 사건이 아닐 때가 아니니까 절대 무효는 아니에요. 등기가 됐다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자, 갑니다. 1. 의사 능력. 두 번째 줄. 신청인에게 의사 능력이 있어요. 따라서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 유아 그러면 한 30살짜리 정신병자. 자, 명정자는 자, 필름 끊긴 사람을 명정자라 그래요. 술 마시고 필름 끊긴 사람 명정자라 그럽니다. 명정자는 의사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29조 제4호인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서 각하사유가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 무능력자가 등기 신청하면 절대적 무효가 아니고 상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 마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자, 의사 무능력자가 등기했다.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29조 4호 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각하사유가 됩니다. 자, 각하지 않고 등기했다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마다 유효합니다. 이게 민법과 다른 거야. 민법에서는 의사 무능력자가 매매 계약했다 그러면 무효죠. 자, 그러나 등기법은 달라요. 오른쪽까지 이 행위 능력입니다. 자, 행위 능력 조심하고 기억.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얻는 사람이죠. 권리자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돼요. 이건 잘 기억해야 돼. 기억. 등기 권리자는 이익만 얻을 뿐이므로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등기 권리자는 매수인은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죠. 등기 의무자 매도인은 권리를 상실하면 행위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이건 기억한다. 등기 권리자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 된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등기 의무자는 손해보는 사람이니까 행위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런 점 조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내려오면 디귿. 행위, 무능력, 세 사람 적어보죠. 누구라고요? 미한성이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을 간과한 채 격려된 등기라도 줄것에 뭐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 가로 열고 매매 등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이런 게 이제 등기법에 하고 민법과 차이야. 민법에서는 무능력자가 법률행위하면 뭐죠? 취소사유죠. 그러나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하사유일 뿐이야. 등기했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면 예컨대 매매계약을 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이번에 등기 신청이 진정성이 있어요. 진위가 있어요. 진위. 자, 두 번째 줄 가면 따라서 민법 제107조 이하 비진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등 흠결이 있거나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합니다. 29조 제3호에서 신청할 권한 없는 자가 신청관계에 해당하므로 각하야. 그러나 적으세요. 이미 등기됐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일부러 애울 필요는 없고 절대적 무효사유 두 개만 애우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관할 위반 등기하고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그것을 위반하면 절대 무효니까 직권 말소하지만 나머지 뭐 의사무능력자가 등기했다, 행위무능력자가 등기했다, 각하사유지만 몇 호 위반 애울 필요가 없어. 각하사유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맞아 유효하다. 그런 걸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3번에 등기신청은 요식행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등기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정 요건을 갖춘 신청정보와 옛날에는 신청서라 그랬죠. 신청서류와 첨부정보, 첨부서류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방법은 요식행위입니다. 반드시 방식을 구비하는 행위, 대표적인 요식행위예요. 불요식행위가 아니고 우리 민법에서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등기는 요식행위입니다. 예외죠. 등기신청은 요식행위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하고 그다음은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식행위에 따라서 이에 요식행위에 위반된 등기는 29조 제5 신청정보 제공이 규칙에 정한 방식에 맞지 않은 게 해당하여 각하사유는 됩니다만은 만약 줄거세요. 각하지 않고 등기가 됐다면 무슨 관계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 일치 같은 말 부합하는 한 유효하다. 항상 등기법에서는 제29조 1호 2호를 먼저 애워놓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관할 위반하고 등기할 사건이 아닌 때는 이거는 하자가 너무 중대하니까 각하사유야. 각하지 않고 등기되면 절대적 무효니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해야 돼. 그러나 1, 2호가 아닌 3호 이하 위반은 애울 필요가 없어. 이거는 흠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등기됐다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마다 유효하다.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요식행위 갖추지 않았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해요. 뭐 위조 등기했다, 변조 등기했다, 실체관계에 부합함마다 유효합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 신청의 적격. 자, 의의 갑니다.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는 것은 적합한 자격이라는 거야. 등기 적합한 자격이란 등기 기록에 등기부에다가 등기 줄거 보세요. 명의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능력을 적격 또는 당사자 능력이라 그래요. 자, 민법상 권리 능력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등기 신청 적격이라 그래. 여기다가 갑고라면 갑고, 얼고라면 얼고. 자, 갑고라면 소유자 1, 소유자 갑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람을 등기 신청 적격. 자, 이건 누구죠? 민법에서는 자연인, 법인이죠. 권리 능력. 근데 등기법에서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 사단도 올릴 수 있습니다. 등기 능력은 있죠. 비법인 사단이 누구죠? 종중, 문중 이런 거. 어제 배웠죠. 어제. 자, 그거 좀 배우러 간다. 등기 명의로 이름 올릴 수 있는 사람을 신청 적격자라고 그래요. 적격자. 그다음 2번 내려갑니다. 등기 신청 적격자가 인정돼 바로 머리 글자만 외웁니다. 1. 자연인. 자연인은 출생입니다. 응애하고 출생만 하면 이름 올릴 수 있어요. 자, 자연인. 자, 기억 한번 읽어보죠. 민법 제3조의 따옴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생존한 동안이니까 출생에서 사망까지라는 거죠. 따라서 자연인 출생만 하면 의사무능직자이든 즉 유아나 심실 상태에 있는 자이든 또는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안정의견인 피성년의견이든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명의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출생만 하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 조금 전에 했죠, 그죠? 의사무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가 등기 신청해도 등기부에 기록되었다면 어디에 부합하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한 뭐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 뜻이에요. 다음, 당연히 니은 외국인도 자연인이죠? 외국인도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가고요. 2번 법인입니다. 자, 법인은 언제 법인이 되죠? 설립 등기한 때 법인이 됩니다. 설립 등기한 때. 그 법인에서는 니은입니다. 니은. 법인에는 공법인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법인이죠. 개인적인 사법인은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불문합니다. 영리법인이 바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작해서 이런 거죠. 비영리법인 불문하고 법인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외울 때 등기 적격자가 누구누구라고? 자연인하고 법인. 이건 권리 능력자니까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중요 표시.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죠.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재단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는 민법상은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등기 능력은 있어요. 자, 그럼 동그라미 니은 바로 나온다. 워낙 중요한 게 니은.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나 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한 줄거세요. 그 사단이 바로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여기는 26조죠. 자, 조문집 26조 한번 와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26조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등기 신청. 자, 제이랑 요거죠. 종중, 문중, 그 밖에 자 줄거세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어야 돼요. 대표자나 관리인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는 줄었죠. 그 사단,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로 한다.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바로 등기 명인, 등기 명의로 한다 이거죠. 등기 명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의 등기 즉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 또는 재단 명의로 누구 명의로? 종중 명의로, 교회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해야 돼. 등기 명의는 비법인 사단 재단이 돼야 됩니다. 총류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총류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다.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능력자. 등기 능력자는 누구누구라고? 자연인, 법인에다가 비법인, 사단, 재단 요 세 사람입니다. 그럼 바로 외운다. 등기 능력자, 즉 등기 신청 적격자는 누구누구라고요?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총류라고 등기하면 안 됩니다. 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내려오죠. 등기 신청 적격이 없는 거 바로 이건 1. 태아. 태아는 출생했어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당연히 등기 명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태아는 태아. 뭐 정지 조건들 해서 이런 보는 게 아닙니다. 태아 X. 다음 2. 민법상 조합도 X입니다. 민법상 조합도 비법인 사단이 아니에요. 조합은 조합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어제 배웠잖아. 조합이 등기하면 안 되고 합유라고 등기해야 돼. 합유자, 조합은 이름 적는 거예요. 합유자, 갑월병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기억 보죠. 민법상 조합이란 두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줄 것이에요.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야. 계약. 조합은 계약입니다. 동업하자는 계약이 조합이에요. 조합. 자,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디귿.
민법상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의 합유입니다. 합유이므로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신청해야지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조합은 계약이지 비법인 사단이 아니므로 조합 명의로 등기하면 안 되고 무슨 등기해야 돼? 합유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맨 밑에 리얼 조심하고. 자, 조합이냐 법인이냐는 명칭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특별법상 그 밑에 리얼은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그래. 자, 특별법상의 조합은요, 이건 법인입니다. 농협, 축협 이런 것들이죠. 그 밑에 조심하고 리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이 특별상의 조합, 법상의 조합은 이 조합이 아니야. 명칭만 조합이지. 이거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농협, 수협, 축협은 이건 법인입니다. 설립 등기를 했으니까 법인이에요. 법인이니까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리얼은 맨 위에 이번에 법인에서 적으면 되겠죠. 법인에 얘가 뭐죠? 농협, 수협, 신협, 축협은 법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갑니다. 3. 학교는 법인이 아닙니다.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가 안 돼요.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절대 등기가 안 됩니다. 학교. 그러면 기억에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해야 돼.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학교 명의로 절대 등기 못한다. 무슨 초등학교, 무슨 중학교 등기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 디귿.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재단 명의로. 학교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립학교는 누구 명의? 국가. 사립학교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 사립학교는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 한번 보세요. 친구 얼굴도 한번 볼게요. 앨범 보면 앞에 딱 나오면 사립학교 나온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고등학교, 학교법인 무슨 재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되지 무슨 고등학교 명의로 등기하면 각하 이렇게 됩니다. 다음 4번 조심하고 읍면동리도 등기가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어디까지가 지방자치단체예요? 어디까지가? 군까지입니다. 군까지. 군과 구까지가 지방자치단체지. 그 밑에 있는 읍면동리는 지자체가 아니니까 등기를 못해요. 읍면동리 X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간다.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즉 등기 신청 적격자는 세 사람 누구죠?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재단. 거기 조심할 게 이제 특별법상 법인, 농협, 수협은 뭐라고 그랬죠? 법인이니까 법인 명의, 그 농협 명의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 등기 능력이 없는 사람, 태아, 출생 안 했죠? 태아.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조합은 누구 명의로 등기해야 돼? 조합은 합유 등기해야 돼. 합유. 조합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다음 학교 X입니다. 학교는 국립학교는 국가, 사립학교는 재단법인,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명의로 등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쭉 해놨죠, 그죠? 자, 맨 밑에 보세요. X, 바로 요 X 못하는 거. 태아, 민법상 조합, 학교, 읍면, 동리, X.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 가보자. 자, 작년 문제 한번 볼까요? 이것도 손 번쩍 들고 나와서 아이고 제발 좀 나 좀 잡아가지고 빨리 학교 가시오 하고 불러준 거예요. 등기 당사자 능력이죠. 당사자 능력 세 사람 적어봐. 누구야? 당사자 능력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 그 세 개 찾아라.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1번 태아 등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태아로 있는 동안 태아 명의는 대리 등기를 신청. 미친놈이죠? 태아는 절대 등기 안 됩니다. 2번 민법상 조합 등기돼? 안 돼? 안 되죠? 조합은 직접 자신 명의로 등기 신청 못한다. X. 조합은 누구 앞으로 등기해야 돼? 합유라고 등기하죠. 3번 지방자치단체 나왔네요. 법인이네요. 와 같은 공법인은 지방자치단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군까지요. 군. 공법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다. 다음 4번. 사립학교는 학교 명의로 안 되죠? 누구 명의? 재단 명의죠.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절대로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답은 5번이네요. 법인 아닌 사단, 아까 조문 읽었던 거네.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누가 신청하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제26조 제2항 26조 와보세요. 조문집 보세요. 조문 그대로 뺏긴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문 가지고 공부 안 하고 교과서를 하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26조 제2항 제1항의 등기, 즉 비법인 사단 재단의 등기는 누구 명의로? 그 사단이나 재단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그걸로 뺏긴 거잖아. 답은 5번. 싱긋이 웃으면 아 조문 뺏겼네. 그럼 툭 찍고 나오면 되는데. 자, 다음 2번 갑니다. 등기 신청 당사 1. 공동신청주의가 원칙이죠. 공동신청주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일부러 뭐 실체법상 절차법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오른쪽 갑니다. 맨 2번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자, 절차법은 등기법을 의미합니다. 절차는 등기하는 절차란 말이죠.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자, 권리자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등기 권리자죠. 자, 의무자는 뭐죠? 불이익 손해보는 사람이야. 밑에 그 나오죠. 구분. 요거는 좀 암기가 돼야 돼요. 한 3년에 한 문제꼴로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딱 등기하면 누가 손해보죠? 매도인이 손해보죠?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이 이익 보니까 권리자네. 자, 첫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이 의무자. 의무자를 먼저 외워야 돼. 왜? 의무자는 권리증과 뭐 첨부해야 돼요? 등기 필증, 권리증 첨부하니까. 매도인의 권리증, 권리필증. 그 다음에 권리자는 매수인입니다. 근데 환매 등기는 반대가 돼요. 환매는 반대가 되죠. 환매 등기는 팔았다가 도로 사오는 거죠. 자, 다음 또 채권법 시간에 배우겠네. 갑이 이 땅을 팔았어요. 매매. 그럼 186조에 의해서 민법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어리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죠. 근데 환매는 팔아가지고 이 땅 판상을 도로 사오는 걸,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 그래요. 환매. 다시 사오니까 요 사람이 자 조심해야죠, 그죠? 다시 사오니까 반대가 되죠. 권리자, 의무자가 돼요. 자, 환매 등기는 자 등기 권리자가 매도인 이 사람이 이제 권리자가 되는 거죠. 권리자. 정확하게는 환매권자가 돼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죠. 자, 등기를 한번 해보죠. 항상 매매하고 환매 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동시에. 자, 보죠. 아직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환매를 안 배운 사람은, 환매를 안 배운 사람, 1월달에 온 사람 환매 아직 안 배웠잖아. 갑이 이 땅을 팔아요. 근데 환매는 대개 돈 빌리는 수단이야.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야. 돈 빌려주는 채권자고요. 내가 돈을 1억을 빌리면서 이걸 매매라고 하는 거죠. 1억에 팔게. 그리고 내가 이자 한 1년 후에 이자로 내가 만약에 한 이자로 5천만 원 줄게. 굉장히 비싸죠. 나가면서 법정 이자를 갖다가 잠탈하려고 이걸 환매 대금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환매 특약을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환매 특약은 동시 신청합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요 등기원에다가 환매 특약 부매매 여기 부자를 붙이죠. 부매매. 다음에 소유자을 요 등기 신청하고 요 환매 특약을 동시에 신청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신청하니까 자, 여러분들 은행에 갈 때 내가 저금 통장을 2개, 3개 가져갔어요. 그러면 접수본 1개 뽑아요? 여러 개 뽑아요? 1개 뽑잖아. 접수본 1개니까 등기는 1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순위 그대로 적어줘요. 2. 그런데 똑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부기등기 하는 거. 2-1 이렇게. 환매 특약 도로 사옵니다. 환매 특약은 이렇게 도로 사온 특약.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자 갑, 매도인 갑이죠. 그러니까 환매권자는 권리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반대가 돼요. 환매 특약.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갑이 이제 환매를 행사합니다. 갑이 나중에 이 돈 주고
1억 5천을 주고 도로 산다, 환매한다. 그러면 도로 소유권 이전 등기 찾아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3 소유자가 이제 등기를 하고 나면 요 목적 달성하니까 환매 특약은 직권 말소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여기 자세히 몰라도 좋아요. 환매 특약은 소유권 이전과 반대가 된다고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지금 바로 외운다. 환매 등기는 누가 의무자가 되죠? 매수인이 의무자, 을이라고 적고 매도인 갑이 권리자, 반대가 돼요. 그러면 환매 특약 등기할 때는 누구의 권리증 첨부할까요? 이거는 권리증 첨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환매 특약할 때는 이 사람 앞으로 지금 소유권 등기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이 사람 앞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조심합니다. 환매 등기할 때는요, 환매 등기할 때는 인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정리하겠고, 하여간 환매 등기는 누가 의무자다? 거꾸로 됩니다. 매수인이 의무자고 권리자가 매도인입니다. 그거 기억하고. 나머지 이제 설정이죠. 전세권 무조건 설정이 나오면 설정자 갑이 소유자, 권자을이 권리자입니다. 전세권 설정자 갑, 저당권 설정자. 다음 반대로 말소 등기는 반대가 돼요. 말소 등기는 반대가 됩니다. 설정에 반대가 되죠. 자, 여기다가 만약에 뭐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자, 전세권자 을, 그러면 설정자 갑이 의무자,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되죠. 근데 이걸 말소할 때는 말소할 때 말소당하면 이 사람 손해보잖아요. 말소 등기는 이 권자가 의무자, 설정자가 권리자가 됩니다. 구별 잘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반대. 그 다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도 반대가 됩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그 다음 지상권 이전 등기는 지상권자가 의무자, 지상권 이전 받은 자가 권리자가 되겠죠. 이전이니까. 그 다음 지역권 설정 등기는 누가 이익 보죠? 지역권은 편익을 받는 땅이 무슨 지야? 요역지죠. 요역지 소유자가 권리자. 편익을 주는 땅이 무슨 지죠? 성역지. 성역지 의무자가 의무자가 됩니다. 성역지 의무자를 갑, 요역지 소유자를 을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 권리질권은 저당권 등기에 부기등기하니까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다음 권리질권자가 등기 권리자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쉽죠. 임대인이 의무자, 임차인이 권리자. 다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거는 저전번 주에 민법 시간에 배웠네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 갑이 의무자고, 가등기상 권리자, 가등기 명인 을이 권리자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일단 반대로 되는 게 두 번째 환매 특약 등기 반대라고 적고, 그 다음에 전세권 말소에 말소 등기 반대. 시험 잘 나오는 게 지역권 설정 등기가 잘 나와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누가 의무자라고? 편익 주는 사람 성역지 소유자 갑, 편익을 받는 땅 요역지 소유자 을이 권리자가 됩니다. 자, 그 정도. 요거는 이제 몇 번 읽어서 나중에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중요 표시만 해놓고 지나갑니다. 자, 나머지 등기 청구권 신청은 필요 없고 오른쪽으로 가죠. 217페이지. 맨 2번 단독 신청의 예외. 아까 우리 외웠던 거죠. 단독 신청의 예외. 이 내용 내려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나오죠. 아까 봤던 거야. 요게 몇 조였냐 하면 아까 20 적으세요. 요게 23조입니다. 제 등기법 23조 제2항이죠. 23조. 1. 소유권 보존, 말소 등기. 2. 포괄성계. 3. 이행 판결. 아까 봤던 거죠? 봤던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보죠. 219페이지요. 3.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 그랬죠?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판결. 자, 이를 의해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권리자, 성소한 의무자만으로 신청. 이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등기법 23 판결은 1 줄것에 이행 판결, 이행 판결. 땡땡. 23조 즉 단독 신청하는 판결은 채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 의사를 명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단독 신청은 원래는 무슨 신청이 원칙이라 그랬어요? 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그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러 가야 되는데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럼 을이 이제 갑보고 이 등기 신청해 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그럼 판사는 가봐. 너는 이렇게 등기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진술하라고 명령하는 이행 판결이야. 그럼 판결문에 갑이 등기 신청하겠다는 의사가 이제 바깥으로 진술돼 있죠. 이 사람이 진술서가 있으니까 요 판결만 가지고 을이 가면 공동 신청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기 신청 의사를 명하는 이행 판결입니다. 그 판결문 가지고 성소한 권리자나 성소한 의무자가 단독 신청하러 갑니다. 이행 판결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등기 신청 의사 표시일에 진술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말한다. 뒤에 적으세요. 줄거세요.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은 공동 신청해. 단독 신청 못해요. 자, 그러나 곧 2번 예외가 하나 나오죠. 그러나 예외. 공유물 분할 판결과 사행위 취소 판결 같은 말, 채권자 취소 판결은 확정된 때 단독으로 지분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단독으로 물권 복귀를 신청할 수 있고 짧게 공유물 분할 판결하고 사행위 취소 판결은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이야. 형성 판결이지만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건 좀 조심하고요. 그 다음 3번의 판결은 확정이 돼야 효력이 발생해. 확정 판결해야 돼. 판결은 확정 판결을 요합니다. 확정되지 않으면 등기 신청 못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안 걸려요. 4번 기간이면 땡땡.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확정 시기가 언제인지 관계 줄거세요. 확정 후 10년, 100년이 경과해도 판결에 의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10년, 20년이 가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제 그 정도 기억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죠. 그 정도 기억하고 판결은 쭉 지나갑니다. 다음 22페이지에 맨 위에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 찾았어요? 122 비법인 사단은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죠? 법인 아닌 사단 명의로 등기한다 그랬죠? 법인 아닌 사단 이 신청 내려옵니다. 1번 종중 동그라미 1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 한자로 쓰면 비법인 사단이나 또는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비법인 사단 또는 비법인 재단을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해서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야 돼? 사단 명의로 해야 됩니다. 2번 나왔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기는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자, 3번은 이제 비법인 사단, 재단 얘들이 나오죠.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동창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그 정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지나갑니다. 쭉 지나가세요. 자, 지금 하면 머리 아파요. 쭉 지나가서 230페이지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3절에 등기 신청 방법. 자, 1 아까 배웠던 방문 신청이 원칙이죠. 방문 신청. 자, 1 방문 신청 방법.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 제출하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자, 다만 조심할게. 자, 다만 대리인이 자 변호사하고 법무사 두 사람이죠. 대리인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는 그중 사무원 한 명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신청인 본인이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해야 되는데 대리인 본인이 가야 돼요. 개인적인 대리인이라면. 그러나 변호사나 법무사는 대리인 본인이 안 가고 그 밑에 있는 우리 쫄병이라고 그러죠. 사무원 한 명이 대신 등기소에 출석해서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다음에 이제 맨 밑에 3번에 서면 첨부죠. 서면 첨부는 방문 신청할 때 그 등기 신청서에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서면을 첨부합니다. 결국은 신청 서면, 청부 서면 첨부하는 거죠. 자, 그 정도 기억하고 오른쪽 갑니다. 맨 밑에 절차 한번 보세요. 맨 밑에 박스 나오죠. 이 절차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등기를 신청하죠. 자,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 원칙이고 컴퓨터로 전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전자 신청한 때는 반드시 뭘 먼저 한다 그랬죠? 사용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제공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신청 정보죠. 아까 우리 신청서 봤죠? 신청 정보 적는 방법이 뭐야? 맨 위에 뭐가 적었죠? 부동산 표시. 그 다음은 등기 목적,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의무자, 권리자 이런 거 봤죠? 그런 신청서 적어가지고 그 다음에 첨부 정보죠. 첨부 정보에 가장 중요한 거 적어보세요. 첨부 정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등기 원인 정서예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매매계약서,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 원인 정서, 그 다음에 자 의무자의 권리증과 인감 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신청 정보와 청부 정보를 가서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100% 접수합니다. 접수는 100%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이라 적혀 있죠. 신청은 100% 접수해야 돼요. 접수를 하고 나서 각하 여부를 따지는 거야. 접수. 자, 여러분들 저 법원에 가서 법원이 아니라 등기소에 가세요. A4 용지 깨끗한 거 있죠. 가가지고 이제 번호표 가지고 가서 또 주면 돼요. 그럼 딱 재려보면 아저씨 왜 글자 안 적었어요? 말 못합니다. 100% 접수해줘야 돼. 거기다 딱 한 개 적어. 전화번호만 딱 하나 적어주고. 조금 더 전화 옵니다. 전화하죠. 내일까지 보정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보정명령 떨어집니다. 그럼 보정하면 등기가 되는데 보정 안 해주면 각한다는 거죠. 100% 접수는 해줘야 돼. 그 적어. A4 용지를 빈손으로 가도 접수한다. 100%. 접수해서 심사를 하게 되죠. 자, 심사는 형식적 심사입니다. 서면만 가지고 하는 100% 형식적 심사해야 돼. 심사를 해가지고 자, 보정 명령을 하고 그래도 보정 안 하면 각하죠. 취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한 사람이 취소하는 걸 취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각하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기재하는 걸 실행이라 그래요. 등기부에 다 기재하고 나서 등기가 완료되면 등기 필 정보, 옛날에 권리증이라 그랬죠. 권리증을 작성하고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항은 지적소관청에다가 통지해 주고 또 세무서에다가 통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보러 가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전자신청은 차후에 가겠고요. 자, 지나갑니다. 자, 234쪽 제4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보죠. 자, 1.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신청 정보, 아까 신청서와 함께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돼. 많지만 1. 등기 원인 증명하는 정보가 가장 중요하죠. 그 대표적인 예 적어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 다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저당권 설정 계약서. 그게 등기 원인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성락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적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줄이면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또는 재판 등본 이렇게 보면 돼요. 대표적인 애가 뭐였죠? 3개 적어보세요. 권리 변경 경정 등기의 부기등기 요건이죠. 권리 변경이나 경정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의 성락서 첨부하면 부기등기, 성락서 첨부하는 뭐 등기했죠? 주등기했죠. 그리고 두 번째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하기 위한 요건이죠.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락서나 재판 등본이 첨부 안 되면 등기 뭐 안 합니다. 각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고.
그 다음에 4번 조금 전에 봤죠. 신청인이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자격 증명 정보죠. 다음 그 정도 기억하고요. 다음 오른쪽 7번 갑니다.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대장이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 표시 증명 정보. 자, 이번에 등기 신청 정보. 옛날에는 등기 신청 서면이라고 그랬죠. 아까 봤죠? 자, 1의 갑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서 제출해야죠. 그걸 이제 정보로 바뀌죠. 등기 신청 정보를 제출하여 하면 절대로 구술로는, 자, 이 구도로 하는 걸 구술이라고 그러죠. 구술로는 신청 인정 안 됩니다. 서면 신청주의잖아요. 또 관공서가 촉탁할 때도 마찬가지야. 촉탁할 때도 등기 촉탁서라는 서면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촉탁은 신청을 준용한다 그랬잖아. 신청 정보, 촉탁 정보 서면 제출해야 돼요. 자, 이번에 신청 정보 1권 1신청주의입니다. 자, 1건이라는 것은 부동산 한 개를 1건이라 그래.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신청 정보 한 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개의 부동산에 한 개의 신청 정보입니다. 그런데 일괄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2개 이상이다. 아까 잠깐 했죠. 자, 부동산 표시란에 1, 2, 3 이렇게. 자, 여기 100번지, 100의 1, 100의 2 이렇게 세 필지를 한꺼번에 등기 신청하는 걸 일괄 등기 신청이라고 해요. 자, 일괄 등기 신청은 가장 중요한 게 관할이 같아야죠. 왜? 맨 밑에 뭐 적었죠? 관할 등기소 적잖아요. 관할이 같아야 되겠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이 같아야 되겠죠. 등기 목적이 같아야 되죠. 신청서만 머리에 그리고 있으면 쉬워요. 자, 이번에 일괄 신청입니다. 일괄 신청은 1.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일괄 제공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하죠.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신청서가 같아야 되니까. 자, 그럼 밑에 이제 3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게 가끔 출제예요. 일단 중요 표시만 해놓고. 자, 뭐 대표적인 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차후에 가도록 합니다. 자, 3번에 신청 정보의 필요적 정보사항. 아까 양식을 머리에 그리라 그러지. 맨 왼쪽 것만 기억하세요. 부동산 표시란 나오죠. 두 번째 신청인은 신청인 누구야?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그 정도만 기억하고요. 오른쪽에 등기 사항은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과 연월일. 그 다음에 등기 필정보. 그 정도만 기억합니다. 다음에 그 밑에 2번에 임의적 정보사항은 동그라미 3번만 기억합니다. 임의적 정보사항은 등기하면 이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대항력.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고 임의적 등기사항은 등기하면 대항력 취득하는 거예요. 그 4번에 임의적 정보사항은 애우지는 말고 심심할 때 한 3번만 읽어보세요. 요거는 대항력 갖추는 겁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야. 그 대표적인 예로서 환매 특약 등기했을 때는 환매 기간은 5년 넘으면 안 되죠. 이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적으면 대항력이 있는 거고 안 적으면 대항력 없는 거죠. 다음 니은에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는다는 불분할 특약도 몇 년이죠? 5년 내죠. 이것도 임의적 기재사항이죠. 다음 나머지는 쭉 한번 나중에 좀 정리하면 되겠고요. 다음 장. 요 왼쪽에 238페이지는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등기법을 공부할 때 이 등기 신청 정보가 머리에 안 돼 있으면 이게 공부가 안 돼요. 자, 메뉴에 뭘 적는다? 부동산 표시. 부동산 표시가 2개 이상일 때는 일괄 등기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원인과 연월일 안 적는 데는 무슨 등기다?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는 안 적습니다. 그 다음 등기 목적. 지분이, 요건 지분은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라고 적어. 공유 지분. 이전할 공유 지분입니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 못한다. 그 다음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 뭐 단독 신청할 때는 한 사람만 적으면 되겠죠. 우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뭐죠? 자, 매매 계약서가 뭐죠? 등기 원인 정서.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등기필증이 가장 중요하고 맨 밑에 등기소 관할 적어요. 관할 위반하면 절대적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일괄 신청은 관할이 같아야 일괄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신청서 한 개에다가 여러 개 부동산을 적으니까 관할이 동일해야 돼요. 자, 그렇게 기억하고 다음 페이지 갑니다. 좀 시간이 그러네.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죠. 좀 쉬었다가 있습니다.